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저는 그 소상공인 기심정결 또 기초부터 심화까지 과정의 하나로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성공 전략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된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의 황윤정 교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함께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는요, 그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촬영에 임하고 있으니 여러분들 걱정 안 하시고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여러분들과 이제 두 가지 주제를 크게 나누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온라인 쇼핑몰 구축과 성공 전략 안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또 이제 창업을 고민하시는 많은 분들이 비대면 비즈니스에 대한 또 온라인 비즈니스에 대해서 정말 더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정말로 해야겠다 이제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구축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거를 좀 이론적으로 개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또 그 가운데에서 사실 요즘 비용 들이지 않고 간단히 시간을 조금만 써서 쉽게 쇼핑몰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인기리에 방법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유명한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만든 스마트 스토어라는 솔루션을 가지고 그 네이버에서 입점을 해서 이제 물건을 팔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것들 잠깐 소개를 또 해드리고 쇼핑몰 창업을 만약에 이제 준비하시게 됐을 때 기존의 창업자시면 아이템이 있으실 텐데 그 아이템을 그대로 그냥 온라인으로 런칭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온라인 시장에 맞춰서 조금 더 새롭게 조금은 다르게 뭔가 기획이 필요한 건 아닐지 이런 생각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쇼핑몰 창업 아이템의 조건이라는 주제로도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쇼핑몰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단계들을 여러분들이 거쳐가는지를 간략히 지금 실시간 라이브 첫 번째 5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그 질문 있으시면요. 지금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실시간 댓글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적으실 수 있어요. 저 또 이제 카메라 듀얼 모니터로 해서 제가 또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것이요. 사실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은 이 강의를 통해서 쇼핑몰 창업은 좀 쉽다. 이렇게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근데 창업은 쉬운데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건 성공이에요. 성공으로 가기 위한 전략들은 또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창업은 쉽다. 나도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먼저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쇼핑몰 창업을 하게 될 때 그 구축하는 방법이 보통 세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큰 회사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여러분 많이 이용하시는 뭐 쿠팡이 됐던 뭐 어디가 또 있을까요? 뭐 여러분들 많이 오픈마켓들 11번가 뭐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런 큰 회사들은 단독으로 구축이 되고 모든 관리들이 개별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돌아가는 거죠. 사이즈가 크니까요. 그런 형태들은 이제 독립형 쇼핑몰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근데 약간 소상공인 또 혼자서 접근하기에는 좀 안 맞는 방법이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작게 시작할 때 만약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대표적인데요. 첫 번째가 임대용 호스팅 이고 그다음에 입점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임대용 호스팅은요. 사실 인터넷 공간에 내 상품을 띄워서 24시간 또 전 세계인들이 접속할 수 있는 게 인터넷이니까요. 그 공간에 항상 떠 있게 되는 것이 호스팅이란 개념을 이용해서예요.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에 일정 공간을 빌려서 제 상품의 데이터를 올려두는 거죠. 네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쇼핑몰 프로그램이 있고 프로그램 안에 사진과 데이터가 들어가는 것 자체를 이제 호스팅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런 공간을 빌려서 임대용이니까요. 월 사용료를 내고 내가 개인몰을 오픈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서서 약간 앞에서 말씀드린 네이버와 같은 어떤 그런 포털이나 또 11번가 우리가 알고 있는 쿠팡에 이런 데 입점하는 게 아니고요. 내 브랜드를 달고 내 가게가 만들어지는 개념이에요. 오프라인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오프라인에 이제 백화점에서 저희가 입점해서 판매할 수도 있고 또 뭐 그 전통시장, 재래시장 같은 데 입점해서 판매할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길거리에 보시면 개인 상점들이 굉장히 많죠. 그럼 그 개인 상점들이 임대용 호스팅 방법으로 인터넷에서 오픈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이 시작된 지가 20여 년이 훌쩍 넘어서요. 사실은 벌써 꽤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죠. 거의 뭐 지금 20, 30대 분들 인터넷으로 아예 사실 것도 같은데요. 인터넷에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메인 회사들의 플랫폼에 많이 들어가서 주문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딜러, 개인 셀러, 개인들이 운영하는 샵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시는 분도 꽤 경험이 이제는 있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우리몰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옷을 사는 데 있어서도 어느 때부터인가 단골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단골이 어디 입점에 있는 게 아니라 개인몰이에요. 그 개인 샵에서 운영하는 옷들이나 어떤 느낌들이 저랑 맞아서 저는 단골이 되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가지 않고 온라인으로 쉽게 접속해서 오프라인에 판매하고 있는 걸 그대로 이제 온라인에서도 만나보면서 하지만 가격적인 혜택은 조금 더 있죠. 네,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좋아하거든요. 또 요즘엔 배송이 워낙 빠르니까 오늘 주문했을 때 내일 오기만 해도 뭐 충분하니까요. 그래서 개인몰을 오픈하는 거, 개인 브랜드를 달고 이것이 임대용 호스팅이 되겠습니다. 또 이제 입점인 방법은 반대로 어떤 포털이 들어가는 경우를 얘기해요. 종합 쇼핑몰에 입점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네이버에 입점을 해서 무료로 오픈하는 것들 다 입점 방식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죠. 근데 입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도전을 하세요. 왜냐하면 다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그것도 아까 네이버 같은 경우는 비용이 무료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입점료 없고 그다음에 뭐 판매 등록하는데 수수료 없으니까 그 대신 이제 판매됐을 때 일정 수수료를 이제 쉐어하긴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점하는 시장마다 차등 되는 이제 구조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입점은 비교적 쉽게 접근하면서 또 창업비가 많이 들지 않는 것들 이 장점이고 또 하나가 이제 장점으로 봤을 때 초기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아무래도 메인 포털 사이트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쿠팡이 입점을 하든 11번가에 입점을 하든 그런데 오픈마켓에 입점을 하게 되면 워낙 뭐 고객 수가 이미 확보돼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제가 경쟁력 있는 상품만 노출시킬 수 있다면 바로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모든 뭐 서비스 앱 같은 거 뭐 사이트에 들어가 봤을 때 메인에만 떠 있으면 사실은 하루에도 몇백 개씩, 몇천 개씩 팔리는 게 그런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경쟁력만 있으면 바로 매출이 날 수 있는 것이 또 입점의 장점이 됩니다. 근데 사실 입점이라는 것에 있어서 약간의 좀 단점이라고 보면 사실은 개인 브랜드가 그 매장 셀러의 브랜드가 쉽게 구축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11번가 쿠팡, 네이버 이런 데서 많이 옷을 사시고 뭐 식품부터 해서 안 사시는 게 요즘 없으실 것도 같아요. 그런데 그 판매자분들 기억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자적인 내 브랜드를 달고 내 고객을 확보해 가면서 성장해 가기에는 입점의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임대용 호스팅 방법이 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봤던 많은 쇼핑몰들은 이 두 가지 방식에서 하나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임대용 호스팅의 장점, 입점의 장점을 같이 믹스해서 활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창업을 하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사실 개인적으로 저는 임대용 호스팅으로 개인몰을 창업을 해서 저는 한 10년 정도 쇼핑몰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쎄요, 여러분들 이제 제 책으로 많이 쇼핑몰 창업을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전 사실 이제 2002년도에 쇼핑몰 창업책은 국내에서 처음 내서 인사를 드려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났던,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여 년이 된 시간 동안 만났던 모든 쇼핑몰들에서 저는 사실은 이제 입점보다는 임대용 호스팅을 이용해서 간단히 네모를 좀 정착을 하고 내 고객을 확보하면서 꾸준히 커나가시는 게 사실 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방법들 중에서요. 일단 지금 보시는 그 강의 안에 그 카페24와 메이크샵 같은 곳들은 임대용 호스팅을 서비스하는 회사들의 대표적인 회사들이고요. 이제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거기 솔루션 이름들이 다 있어서 쇼핑몰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곳들이에요. 근데 사용료가 여기도 거의 없습니다. 카페24는 이제 무료로 일단 여기도 구축이 가능하게 돼 있고요. 메이크샵 같은 경우에 약간의 월 사용료가 들기는 하지만 그것이 거의 실비 수준이에요. 5만 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충분히 운영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월 임대형이라 그래서 되게 비용이 많이 드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의 비용을 조금은 내야 되는 것이 이 프로그램 관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새로운 뭐 이벤트 기능들이 필요하다. 또 새롭게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제가 사실은 이제 뭐 직원분 중에 프로그래머가 없고 뭐 디자이너가 없이 혼자 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을 관리받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런 회사에서 대행을 해주면서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게 개인몰도 운영하실 수 있다. 그리고 비싸지도 않다. 근데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개인몰을 오픈하는 것보다는 오픈마켓에 입점하는 걸 조금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준비되어 있어서 그냥 쉽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요즘 핫한 것은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것과 쿠팡이라는 곳에 입점하는 것들. 왜냐하면 이제 메인 이 두 회사가 조 단위 매출이 가장 높거든요. 국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곳에 입점하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할 때는 스마트 스토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네이버가 만든 무료 쇼핑몰 솔루션인데요. 그걸 통해서 오픈을 이제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거기서 주는 솔루션은 여러, 그러니까 한 뭐 몇십만이 같이 운영을 하는, 왜냐면 입점을 무료로 받으니까 엄청난 셀러들이 가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능을 이제 가지고는 있지만 사실은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쉬우실 수는 있지만 나만의 몰이 가지는 좀 더 다양한 기능 구현은 사실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한계를 벗어나서 두 번째 임대용 호스팅으로 개인 쇼핑몰 시작하시는 것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약간 유통 라인을 갖고 계셔서 뭐 제조까지도 건드리실 수 있고 조금 규모가 있으시다면 대형 쇼핑몰에 입점하는 방법들이 쇼핑몰 안에서도 또 있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분들은 난 쇼핑몰 자체도 좀 번거롭다. 그냥 나는 SNS 채널에서 단순히 좀 판매해봤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은 요즘 뭐 인스타그램 이런 데서도 숍 기능이 있어서 그냥 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운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방법은 취사 선택 가능하다. 근데 1번과 2번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쇼핑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요즘 하도 핫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려고 여기 적어 놨는데요. 네이버 쇼핑은 오픈마켓이에요. 그래서 오픈마켓의 개념은 이제 판매자나 소비자 둘 다 개인이어도 시작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C2C 비즈니스라고 이걸 부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업자가 아니어도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개인 입장에서도 입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자 등록하는 것도 좀 부담스럽다. 그러셔도 네이버 쇼핑에는 입점하실 수 있어요. 오픈마켓이라고 보면 대부분의 곳들은 사실 이걸 다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쇼핑의 조금 장점,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오픈마켓하고 좀 다른 점이라면 이 개인 입점된 셀러들의 브랜딩을 조금 더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네이버 쇼핑에서 한 번이라도 구매를 해보셨으면 찜 기능이 있다라는 거 아셨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식 동의받고 하잖아요. 그런 기능들을
사실은 다른 오픈마켓에서는 지원하지 않았는데 네이버 쇼핑에서는 그걸 지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골 고객을 가입시킬 수 있고 그 단골 고객에게 어떤 문자, 메시지, 뭐 메신저로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가지는 큰 장점이다. 그러니까 네이버가 가질 수 있는 큰 장점이다라고 보여져서 그래서 더 지금 네이버 쇼핑이 좀 인기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상품 등록이나 입점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도대체 네이버는 뭘로 돈을 버냐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이제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하잖아요. 그러면 고객들이 네이버 검색하다가 네이버 쇼핑이라는 영역에서 물건을 보고 여러분이 등록된 상품을 예를 들어 판매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때는 연동 수수료는 붙어요. 2%가 붙는 거고요. 라이브 커머스라고 아시죠? 그러니까 TV 홈쇼핑 자체가 모바일로 연결이 돼서 네이버 쇼핑 라이브라는 코너에 보시면 실시간 이 방송이 틀어지고 있는데 그 방송이 일반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강의가 아니라 물건을 판매하는 거죠. 완전히 TV 홈쇼핑처럼. 네, 그걸 저희는 라이브 커머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거 연동 수수료가 한 3% 정도 된다고 안내가 되어 있고 이거는 약간 점차 오를 수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2%, 3% 정도의 연동 수수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가 사실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기반했을 때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수료는 좀 더 있거든요. 만약에 신용카드로 했을 때 카드 수수료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실 굉장히 저렴한 거예요. 거의 오픈마켓 같은데 11번가 G마켓, 옥션 이런데 여러분들 전통적으로 많이 아시잖아요. 이런데 평균 10%대예요. 그리고 저희가 종합 쇼핑몰이라든지 전문 카테고리 킬러 같은 그런 쇼핑몰에 입점할 때도 적어도 25% 이상의 수수료는 다 받거든요. 근데 네이버 쇼핑 안에서는 수수료가 거의 5, 6%대밖에는 합쳐서 되질 않기 때문에 저렴하기도 하고 네이버가 워낙 그 메인 포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제 뭐 전 국민의 뭐 7, 80%가 항상 접속을 한다고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노출은 또 많이 되면서 수수료는 작고 또 무료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몰들 관리를 할 수 있는 찜 기능 스토어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서 가장 좀 인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윈도 입점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제 여러분들 장점인데요. 지금 이제 네이버 쇼핑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윗부분만 카테고리만 해봤는데 뭐 스타일 윈도, 디자이너 윈도, 뷰티 윈도, 그다음에 리빙 윈도, 푸드 윈도 이런 거 보실 수 있잖아요. 이게 네이버 쇼핑에서 만든 특별한 서비스 메뉴예요. 그래서 약간 아무나 입점할 수는 없고 저 공간에요. 조건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일 윈도는 그야말로 이제 패션, 의류랑 패션 잡화 쪽 셀러들이 입점을 하는 건데 만약에 제가 창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그냥 온라인만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온라인 셀러인 신분은 못 들어가요. 오프라인에서 운영하시는 그 매장이 있어야지 그걸 증빙으로 해서 패스가 돼서 입점하실 수 있는 곳이 스타일 윈도. 여기 뭐 푸드 윈도도 있는데요. 이 푸드 윈도는 이제 직거래 생산자분들만 입점 가능하세요. 제가 만약에 유통만 한다, 도소매 좀 한다 그러시면 여긴 못 들어가요. 생산자이신 분들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직접 옥수수를 생산하시고 직접 고구마를 생산하시고 이러신 분들만 입점하실 수 있는 게 푸드 윈도인데요. 이런 윈도라는 서비스 메뉴를 메인에 걸고 있고 많이 노출시키려고 더 애를 써주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오프라인의 소상공인 분들이 함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토 비즈니스의 사례 이렇게도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라는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냥 화면만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뭐 이런 거 좀 더 궁금하시면은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도 네이버 접속 동시에 가능하실 거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스마트 스토어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사이트 주소로도 바로 입점 알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입점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관련되는 자료로 라이브 커머스도 이제 여러분들 혹시 이제 이게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사실은 지금 역사가 1년 정도밖에는 되질 않았어요. 근데도 아주 핫하게 요즘 많은 유통업체에서 관심 가지시고 막 뛰어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기서 상품을 판다면 전 바로 라이브 커머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브 커머스 하면 혹시나 좀 보시면 좋을까 싶어서 이제 캡처 화면을 여기다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라이브 커머스는 사실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로 입점을 한다 그래서 바로 허용되는 시장은 아니고요. 셀러 등급이 있는데 네이버에는 셀러 등급이 이제 화면에 보시면 맨 처음 이제 오픈하시면은 씨앗 등급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누적 조사를 해서 100건 이상이 이제 건수 매출이 있고 액수로는 200만 원 이상인 셀러 어느 정도 등급이 조금 커지면 이걸 새싹 등급이라고 하고요. 그 위로는 파워, 빅파워, 프리미엄, 플래티넘 뭐 이렇게까지 올라가는데 사실은 빅파워만 되셔도 뭐 판매 금액 엄청납니다. 거의 뭐 억 단위로 또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괜찮은 정말 훌륭한 셀러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파워 등급 이상 가야 된다 이런 건데 라이브 커머스가 원래는 파워 등급 이상인 분들만 가능하게 했다가요. 최근에 새싹 등급으로 이 등급이 좀 그레이드가 낮춰졌습니다. 그래서 새싹 등급만 되셔도 라이브 커머스에 도전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여러분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프로그램 가지고 물건 등록을 일단 뭐 사실 사업자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는 건 아시니까요. 근데 이제 사업자이신 게 아무래도 조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또 지금 소상공인분들은 이미 사업자를 내셨을 거니까요. 그걸 대상으로 해서 오픈을 해보고 사실 우리가 오픈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느냐라는 홍보인데 홍보에 있어서 보통 이제 아무래도 광고비를 쓸 수밖에 없고 또 홍보로 뭐 체험단을 쓰든 어떤 방법을 써도 비용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제가 이 라이브 커머스 때문에 좀 시장 조사를 해봤는데 꾸준히만 라이브 커머스를 매일 1시간씩 생방송 하셔도 단골들이 좀 생기면서 분명히 여러분들 효과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신 상태는 아니라서 한 1년여밖에 안 됐으니까 이건 정말로 초입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같이 고민하시면서 창업 준비를 하시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쇼핑몰 그 창업 아이템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상품과 분명히 차별화를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달았습니다. 여러분들 분명 이제 지금 기존에 창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제품이 있고 뭐 서비스도 있으실 거고 이제 정해져 있는데 이거를 온라인상으로 그대로 올리신다라고 하면 저는 약간 그건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시장 역사는 20년이 당연히 넘었고요. 지금 뭐 매년마다 2자릿수 이상 성장을 해서 전체 소매 업태 중에서 작년에 특히 더 이제 엄청나게 이제 온라인 쇼핑 규모가 커졌거든요. 그래서 거의 지금 50%에 육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사고 파는 또 사는 어쨌든 그 소비자들의 시장에 있어서 50% 정도는 이제 온라인으로 사세요. 규모가. 네, 그래서 우리 생활에서 빠놓을 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죠. 상품이. 같은 상품도 너무 많고. 근데 이 온라인 시장에 있어서 이제 판매자분들에게 가장 슬픈 것은 가격 비교가 실시간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죠. 가격 비교가 된다는 게. 그러니까 100원만 싸도 싼 게 나타나니까 최저가에 쇼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인데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별로 좋은 기능은 아니죠. 그래서 어느 편에 서서 이걸 바라봐야 되냐가 저도 가끔 헷갈리고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그 같은 상품을 파시는 분은 너무 많이 찾을 수가 있어서요. 그 사이에서 조금만 더 내 몰에 와서 사줄 수 있는 그 하나의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차별화가 되겠고 부가가치를 만드는 것이 될 텐데 이 사례들은 사실 제가 이제 두 번째 라이브 제 강의에서 또 사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파는 걸 그대로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티백을 파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시는 티백을 파셨는데 예를 들어 녹차 티백 30개들이 이렇게 포장 단위가 나오니까요, 공장에서요. 뭐 마트 가셔도 어디 가서도 다 보실 수 있는 건데 이걸 그대로 올린다? 아무 경쟁력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소매라면 더 하죠. 이게 공장이고 총판이고 뭐 유통 라인상에서 더 윗단에 계신 분들이라면 파워가 있으시니까 더 가격을 내릴 수가 있을 텐데 뭐랄까, 이렇게 건너 사는 소매 같은 경우에는 뭐 받는 가격에서 더 싸게 할 수도 없는 건데요. 이렇게 그냥 파시는 거는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근데 제가 만나본 어떤 분은, 약간 국내 제품의 차는 아니었고요. 해외 수입되는 티백 차였어요. 근데 그걸 포장 단위를 뜯은 거예요. 뜯어서 예를 들면은 뭐 과일차다. 그럼 과일차 1번, 2번, 3번 세 가지 30개들이 들어간 팩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뜯어서 그러니까 어떤 분들 입장에서는 과일차 30개 들어간 걸 하나만 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세 가지를 섞어서 혼합해서 예를 들면 15일치, 30일치 이렇게 제가 또 다른 포장 패키지의 신상품을 만드는 거죠. 그럼 그 상품은 분명히 포장 단위로는 기성 제품을 샀지만 재기획했고 뭐라 그럴까 아이디어를 넣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뜯어서 다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1번의 과일차 5개, 2번의 과일차 5개, 3번의 과일차 5개 해가지고 15개 티백을 넣어놓고 보름치 이렇게 판매하는 그러면 그렇게 판매하는 상품은 없는 거거든요. 기존의 시장에. 과일차 하나하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분은 잘 되시는 거예요. 왜? 사실 제 입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과일차 똑같은 거를 30개들이 사는 것보다 5개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좀 섞어 마실 수 있다면 좋잖아요. 뭐 그런 것들. 근데 그것이 일례인 것이지 정말 다양한 아이템에 있어서 소비자의 욕구는 소량으로 다양한 제품을 소포장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러면 더 그 포인트가 커질 거. 그러니까 기존에 유통되던 상품을 그대로 올리셔서 판매하시겠다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기획을 해보자. 포장 단위를 바꾸시던 아니면 뭐 덤 주는 이벤트를 하시던 아니면 뭐 세트를 좀 달리 하시던 뭔가 아이디어를 넣어서 조금 다르게. 그러면 많은 그 분들, 소비자 분들은 그걸 선택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제가 아는 분은 마이크를 파세요. 근데 그 마이크는 그분이 생산하신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생산하시는 회사가 따로 있는 거지, 마이크니까 그것도. 근데 그 마이크를 똑같이 파는 데가 되게 많아요, 셀러들이. 근데 유독 이분이 잘 팔려요. 왜냐? 이 마이크 커버를 기획해서 본인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 마이크 커버가 예뻐요. 그래서 그걸 같이 팔아요.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에요. 덤 주는 것도 아니고 세트로 팔아요. 근데 본인이 기획했고 마이크 커버를 그리고 세트로 판매하기 때문에 다들 그 마이크 커버를 호기심에 보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파는데도 경쟁 우위가 있는 거죠. 마이크는 비슷한 똑같은데. 네. 자, 그런 차이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분명히 기획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라는 건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급업체가 가깝다면 금상첨화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이제 제가 쇼핑몰을 10년 동안 운영을 해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쇼핑몰을 하면서 이게 제가 생산하는 건 아니고 전 이제 유통을 했었는데요. 이게 가까워야지 정말로 이게 관리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 아이템을 이제 기존에 있는 분들은 뭐 이미 설계가 되어 계시니까 상관없지만 뭔가 창업하실 분들한테는 좀 공급업체에 대해서는 좀 근거리 또 이제 그 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조건 이런 것들을 잘 판별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마진율과 재구매율에 대한 건데 사실은 이제 마진율이 높아야 된다라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다 그냥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는 거고요. 이왕이면. 근데 소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박리담회로 해서 많이 팔아서 그걸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수익을 만드는 구조가 아니라 적절히 팔아서 어느 정도 수익을 남기려면 이 마진이 정말 좀 기본적으로 50% 이상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진도 잘 생각하시면서 아이템을 선정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아이템을 선정하실 때 그 재구매율에 대한 포인트도 꼭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어떤 이제 그분은 사실 상품은 아니고 서비스였어요. 인테리어 쪽에 이제
디자인, 설계 이런 걸 하시는 업체분이었는데 어떤 말씀이 생각이 나냐면 올해 이제 어떤 수주를 받으신 거예요. 여러 업체들에. 그래서 인테리어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매출까지는 휴 하신 거죠. 그런데 다시 또 새해를 맞으려고 하니까 또 다른 업체를 또 발굴을 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기존에 했던 분들이 뭐 수리를 다시 하시거나 1년도 안 됐는데 그럴 일은 없으니까요. 물론 이제 소개해 주실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매번 새로운 고객을 계속 만나야 되는 게 힘들어요라는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실 저는 이제 주얼리 판매를 온라인으로 이제 처음 제가 책을 썼을 때 했었는데 아니 이 주얼리도 한 번 사신 분이 단골이 돼서 계속 사기가 쉽지는 않은 아이템 같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재구매 쉽지 않구나 이런 데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식품 같은 거 있잖아요. 먹는 거는 뭐 마켓컬리가 돼도 우리가 뭐 요즘 핫한 곳들도 저희 많이 알게 되는데 한 번 이용하고 계속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재구매율, 그러니까 재구매율이 조금 한 고객 만나기가 쉽지 않고 그 고객을 단골로 만들기까지 저는 서비스를 제공한 건데 그분이 한 번, 뭐 한두 번 이용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아이템의 성격을 좀 찾아보자, 갖춰보자 라는 것들 여러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이제 5번째로는 배송 및 보관이 용이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인데요. 사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이렇게 집 선물을 하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즙이 터져온 거예요. 이제 30개 중에서 2개가 터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자가 엉망진창이 돼서 선물로는 받았지만 그거 치우는데 제가 아주 우울했거든요. 이거 터져가지고 지금 박스도 그렇고 뭐 나머지 즙에 다 묻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예전에 뭐 도자기류라든가 케이크류라든가 이렇게 약간 배송상에서 약간의 리스크가 언제나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게 용이하시면 좀 아마 편하실 거예요. 네. 뭐 이런 용이하지 않다 그래서 안 좋다 이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그러면 편하시다. 제가 주얼리를 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워낙 부피가 없으니까요. 작은 공간에서도 제가 관리하기가 편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가방 쇼핑몰을 했었거든요. 근데 가방도 이 백 크기에 따라서 이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꽤 많아야 되더라고.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매출액이 좀 나면서 유지가 되니까 이게 창고 비용만 해도 웬만한 월세는 저리 갈 정도로 이게 비용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배송과 보관이 용이한 제품에 대해서도 왠지 여러분들께 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쇼핑몰 창업 아이템의 조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쇼핑몰 창업 구축 절차 이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접근을 해서 지금 여러분이 판매하는 아이템이나 또 하고 싶은 아이템들 뭔가 이렇게 쇼핑몰 오픈하고자 하실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시장 조사예요. 네, 시장 조사. 보통 시장 조사를 할 때는 수요 시장 조사를 하고 이제 공급몰, 경쟁몰 시장 조사를 대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 물건을 같이 팔고 있는 사람들도 조사를 하면서 내 물건을 사줄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 걸까? 이게 시장이 존재하긴 하나? 그리고 존재하는 시장 속에서 경쟁몰들이 파는데 내가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건가? 이걸 찾아보는 거죠. 처음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해보신 분들은 뭐 경험이 쌓이셔서 잘 하실 것 같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가격 매기시는 것부터가 고민 많이 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유통상에서 받아왔던 가격이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는 경우도 곧잘 있어요. 그럼 그 가격으로 판매해서는 아무도 안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하는 게 제일 첫 번째 하실 일이다라는 거고, 근데 여기서 소비자의 접점, 노출, 그러니까 제 제품이 네이버나 뭐 포털에 노출이 됐을 때 소비자가 이제 검색을 하시죠. 그리고 검색에 제 노출이 됐을 때 이 접점이 되는 키워드 이걸 좀 잘 찾아서 분석을 해야 된다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냥 인터넷에 등록해 놓고 그저 잘 되겠지 혹은 뭐 매출이 나올까 기대 뭐 두근두근 이 정도 이건 아니고요. 정말로 내 제품과 매칭될 수 있는 소비자가 입력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는 검색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저도 지금 뭐 얼마 전에 블라우스를 또 하나 찾아봤어요.
그럼 뭐 날씨가 이제 선선해지면서 블라우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블라우스 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필요하신 것들을 그때그때 입력을 해서 찾아보시는데 그 입력하는 단어와 여러분들이 그 등록한 상품의 그 어떤 정보들이 일치가 돼야지만이 사실은 기본적으로 노출이라는 게 되거든요. 이 네이버 같은 포털은요, 검색 엔진이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고, 검색 키워드가 맞춰서 소프트웨어가 맞춤 정보들을 자동으로 찾아서 노출해 주는 거예요. 기본적인 구조거든요, 그게.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하시면 이 키워드를 적절히 알고 고민해서 넣지 않으시면 노출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본인 분들이 하시려는 대로 그냥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춰서 그냥 설명을 쓰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아까 브라우스처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남주기 아까운 이게 예제입니다. 그냥 남주기 아까운 블라우스. 예를 제가 이렇게 그냥 상품 등록을 해버렸다 그러면 남주기 아까운 블라우스라는 키워드가 별로 소비자와 매칭이 될 키워드가 없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그냥 리본 블라우스나 쉬폰 블라우스나 이렇게 보통 입력하는 단어들을 이 포털 안에서는 연관 검색어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아보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제 강의 아니고 다른 강의에서도 이 키워드에 대한 강의는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입력했을 때 매칭이 돼야지 이게 노출이 돼서 마음에 들어서 장바구니에 담아서 결제가 이루어져서 매출이 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아예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아이템의 소비자 키워드 분석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의 쇼핑몰들을 기억할 수 있게끔 하는 이름 있죠. 그걸 보통 저희는 이제 브랜드라고 부르는데 그 브랜드 또 인터넷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웹 주소, 도메인 등록이라고 하는데 도메인 www.naver.com 이라고 부르는 이제 영문자화된 주소. 네, 이런 주소들을 가지셔야 돼요. 소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완전 소유권은 아니고 1년 유지비를 내면서 계속 이제 필요하실 기간까지 그 도메인을 구매를 하시는 겁니다. 네, 소유권을 구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이런 것도 등록 절차에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사업 비즈니스 맞는 브랜드와 그거에 딱 맞춘 일관성 있는 또 같은 영문자화된 도메인까지 구입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개인몰을 할 것인가 임대용 호스팅 방법을 통해서 혹은 오픈마켓에 입점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세 번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해요. 사실 개인몰 같은 경우는 피지사, 그러니까 이제 카드 결제가 되어야 되잖아요. 소비자들은 주로 다 요즘에 거의 현금 이체하시는 분 없으시잖아요. 많이 없죠, 그죠? 저도 거의 카드 결제하는데요. 근데 이제 카드 결제하려면 피지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카드 결제하실 때 별도의 창이 떠서 이렇게 왜 그 비밀번호 누르시고 하는 그 비즈니스 회사, 이니시스다, 여러 가지 회사들 있거든요. 그 회사, 이게 페이 관련된 회사들이죠. 이 회사에 서류를 내서 이게 개인몰에 매칭이 돼야 되는데 이럴 때도 다 사업자 등록증은 있어야 되고, 또 이제 온라인상에서 물건을 파신다 그러면 사업자 등록증만 필요한 것은 아니고 통신 판매 신고라는 것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 그 오프라인에서 나는 음식점만 했다. 그런데 이 음식점에서 내가 만든 예를 들면 사골곰탕이다 그러면 이 사골곰탕을 이제 난 냉동으로 해서 전국 배송을 해보겠다. 온라인 쇼핑몰을 오픈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을 때도 통신 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하셔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을 세무서에서 관할한다면 통신 판매업 신고는 구청에서 합니다. 그래서 각각 서류 정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서류 일반적으로 됐고 구축 어떻게 할지도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름도 만들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순서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끝으로는 택배사 계약이라든지, 포장재를 좀 준비하다니, 이렇게 약간 자질구레한 이런 일들이 그다음에 남는 거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해서 상품 등록하시고, 이제 사진 촬영 같은 거 하죠. 등록해서 다 진행이 되시고 나면 어느 정도 쇼핑몰 전체적인 구성이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처음 시작할 때 쇼핑몰 창업은 쉽다 이런 말씀 드린 게 이런 절차가 물론 처음 대하시는 분들은 하나하나가 좀 낯서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아주 못할 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서 컴퓨터 작업을 어느 정도 조금만
뭐 하실 수 있는 분이면 누구나 다 쉽게 예, 오픈이 가능하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딱 한 달 걸렸어요. 이거 하는데. 그러니까 아이템 찾고, 이름 짓고, 뭐 하는 데까지 네, 거의 이거밖에 금방 네,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렇게만 들어서. 근데 여기에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려보면 사실 그 쇼핑몰 구축 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걸리시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상품 등록을 할 때도 가격 결정하고 옵션 설정하고 뭐 설명 쓰고 막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걸리고 좀 노동이 좀 필요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좀 그만큼 노력을 하시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이런 거 이제 아무래도 컴퓨터로 돌아가다 보니까 에러가 난다든지 이런 기능은 어디 있지? 뭐 이건 어떻게 설정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수 있겠다. 근데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제 문의 전화 받는 곳들이 다 있어서요. 정 모르실 때 물어보시면서 네,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또 요즘 시대에 뭐 정보가 몰라서 못 하나요? 사실 뭐 유튜브 같은 데서도 뭐 하나하나 물어보시면 아마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서서 얘기했던 소비자 키워드 분석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위계가 있어서 큰 범주에서부터 조금 더 이제 세분화된 키워드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대표 키워드, 세부 키워드, 테마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의류는 의류인데도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단어들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아실 수 있는데, 이런 키워드들을 전부 다 개별적으로 잘 검색해보고 찾아서 시장 분석을 해서 내가 노출 가능한 키워드에 대한 감각을 사실 만드는 것이 온라인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한 거고, 물건을 잘 파시는 분은 이걸 잘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온라인 도메인 등록할 때도 제가 그 상호 브랜드 도메인 네임 이런 거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도메인당 1, 2만 원대에서 등록 가능한 거고, 상호나 브랜드는 보통 한글로 이제 글을 쓴다면 도메인 네임은 www 이렇게 영어 이름을 지어야 돼서 그 부분 차이. 근데 같게 해달라. 그러니까 발음 표기대로 하시면 같아져요. 네이버, 쿠팡. 네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끝부분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그 인터넷에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한 6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지금 교환 보시면 보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가 인지예요. 그러니까 쇼핑몰을 알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홍보, 어쨌든 노출, 인터넷으로 내 몰이 있고 내 상품이 있다라는 거를 알릴 수 있는 그 접점에 대한 고민이 첫 번째로 돼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처음 하실 때는 일정 광고비를 들여서라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광고 홍보. 그다음에 이런 분들이 들어오셨을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게 메인 페이지. 첫 번째 화면이죠. 그 안에서 상품 나열이라든가 가격대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이 몰에 와서 볼까 말까를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왔을 때는 사진과 상품 설명 보면서 진짜 하나 살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장바구니에 놓고 나서 뭐 바로 사진 않아요. 대부분 가격 비교해보고 좀 고민해요. 그동안 또 다른 서비스를 조금 더 보여주는 메뉴를 좀 더 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소비자의 눈길을 끄셔야 된다라는 거를 각 단계별로 적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결제나 배송도 사실은 쉽고 빨라야지만 만족도가 높은 건 아시잖아요. 물론 요즘엔 결제 가지고 문제가 되는 일은 없고 배송이 가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요즘 뭐 많이 좋아져서 이것도 별로 문제 없고 6단계 마지막으로 단골 고객이 되는 재구매 단계라고 해서 고객 커뮤니케이션, 회원 서비스, 이벤트 전례 이렇게 했는데요. 어쨌든 고객분들과 소통하실 수 있는 별도의 메뉴는 쇼핑몰 안에 존재해야 된다. 특히 이벤트 365일 살아있는 쇼핑몰로 보여서 매번 단골들이 왔을 때도 지겹지 않고 오늘은 이게 할인했는데 내일은 또 이게 할인되고 이렇게 계속 뭔가가 내가 이용할 수 있는 다른 서비스를 느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여러분들과 이제 저는 이제 사이버 대학에 있다 보니까 항상 1교시, 2교시 이런 단어들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지금 이제 첫 번째 시간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도 어느 정도는 되어가고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이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드리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은
쇼핑몰을 해야 된다라는 건 다 아실 거고요. 그런데 쇼핑몰에 있어서 어떤 방법들이 있냐라는 거, 그러니까 개인몰, 임대용 호스팅 방식을 이용한 개인몰과 또 포털을 입점하는 방법으로 크게 나뉜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고요. 근데 아무래도 입점하는, 특히 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가지고 네이버 쇼핑에 입점하는 게 요즘 가장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참고하셨으면 해서 정보를 좀 드렸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와 함께 또 쇼핑몰 구축 절차, 그다음에 온라인 쇼핑몰 아이템을 접근하실 때 좀 참고하실 부분까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여러분들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이 올라와 있지는 않은 상태인데요. 네, 제 강의가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사실 오늘 제 강의가 이것이 끝이 아니라 곧 이어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하게 되니까요. 같이 시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것으로 강의 첫 번째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합니다.